자, 지난 시간에 우리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거기까지 했었고, 오늘부터는 뭘 하냐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야, 올림포스 고난이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단원이 3개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할 거고, 정리를 좀 이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부터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교재는 65페이지야, 65페이지. 자,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자, 1번. 여기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고차 방정식이다. 고차 방정식,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알고 있는 3차 방정식이라든가 4차 방정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 이제 3, 4차. 자, 플러스 여기서 여러분들 맨날 힘들어하는 거 오메가 문제, 요게 나오죠.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거,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오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알아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연립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은 어떤 것들이 나올 거냐면은, 자, 1차식과, 여러분들 1차식과 1차식의 연립 방정식은 이미 중학교 때 다 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 그리고, 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세 번째. 자, 부등식이 나오요. 부등식도 여러분들 간단한 1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다 했었고, 여기서 배우는 부등식은 2차 부등식, 그리고 절대값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하고 절대값 부등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사실상 이 여러 가지 방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그냥 중요한 아이템을 여기다 써놓을 테니까 잘 기억해. 자, 고차 방식, 오메가 문제는 이건 뭐 그냥 유형 문제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3차, 4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이런 고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수분해예요. 자, 그리고 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 자, 요거를 풀어가지고, 자, 3, 4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할 수 없어. 인수분해랑 조립제법을 통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얘를 몇 차로 내려야 되냐면은 2차 이하로 내려야 돼. 2차 이하로 내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게 많잖아. 2차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야. 요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이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런 녀석일 때 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얘는 그냥 유형 문제처럼 생각하면 돼. 유형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연립 방정식이니까 그렇게 되고, 자, 부등식은 여러분들 이건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입니다. 얘는 그래프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 수 있으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어. 아주 쉽게, 아주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봐봐. 지금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서는 배우는 것 자체가 아이템이 딱 정해져 있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뭐 이렇게 방식 자체가 좀 거의 정해져 있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그 다양하게 배운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 활용이 돼. 계속 활용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잘 못하겠다? 앞으로의 수학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번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이쪽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이쪽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었다, 잘 모르겠었다 하는 친구들은요, 우리 어떻게 할까? 다시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야.
그때 그걸 잘 못했다? 이걸 못 풀겠죠? 왜냐하면 봐봐. 고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3, 4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으로 내리겠다는 거야. 인수분해라는 게 뭐야? 내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처음 볼 때 인수분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줬어? 인수분해는 왜 배운다? 쉽게 보려고. 방정식을 쉽게 풀려고. 방정식을 쉽게 풀려고 하는 게 인수분해야. 2차식을 풀기 힘드니까 1차식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나 1차식을 풀겠다. 이게 인수분해야.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건 뭐야? 3, 4차를 인수분해를 하겠다? 2차로 내리겠다는 거야. 왜냐? 너희들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다 풀 수 있으니까. 풀 수 있을까? 풀어야 된다는.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자, 연립방정식이 이거 다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좀 그래프로라도 내가 좀 더 얘기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여기서도 결론적으로는. 자, 부등식 뭐야? 그래프라고 했잖아. 2차 부등식 그래프야, 그래프. 그럼 2차 함수나 내가 우리 지난 중간고사 시험범위에서 배웠던 2차 함수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에 아니야, 솔직히 말해줄게. 야, 지금 여러분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 전간고사 범위의 마지막 단원 거기는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구구단 같은 녀석들이야, 구구단.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내가 그냥 막 얘기했을 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날 거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쫓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일단은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3, 4차 방정식을 할 거니까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차 방정식은 3차, 4차 방정식이야.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이제 기본 성질을 조금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니?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그지? A가 최고차익에서 0보다 크면은 저런 모습을 그리게 됐지. 그지? 이게 선생님 방정식인데 왜 갑자기 함수 얘기를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그래프를 모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얘가 이렇게 있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만나는 두 점이 뭐야? 얘를 나타내는 2차 함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두 그치? 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녀석 하면 돼, 얘들아. 자, 얘를 y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요 녀석을 내가 알파라고 하고 요 녀석을 내가 베타라고 하면은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얘는 뭐야? 요렇게 여기 앞에 0이 없으면은 얘는 2차 함수가 되지만 여기 y를 0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게 되겠어? 최고차항 그대로 두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된다. 왜냐면 x에다가 알파를 넣거나 x에다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니까. 자, 이게 뭐냐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를 그냥 저런 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3차, 4차, 5차, 6차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성질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벗어나지 않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거?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왜냐? 얘를 전개를 해봤더니 얘를 전개를 하고 얘랑 둘이 계수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오케이? 맞잖아. 오케이. 맞잖아. 자,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 정도까지 잘 이해 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거에서 차수를 하나를 늘려볼게.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야, 이게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야.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2차 함수는 어떻게 됐어? 한 번 꺾였어. 3차 함수는 2번 꺾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 X축이 봐봐. 얘도 사실 X축이 여기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X축이 여기 있으면은 중근을 갖고, X축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이런 식이 되잖아. 실근을, 중근 하나를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될 거야. 자, X축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겠지? 그죠?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내가 일단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고, 또 마찬가지로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X축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러면은 X축과, 자, 얘가 지금 3차 함수라고 그래서 3차 함수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자,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낸다고 쳤어. 이렇게 나타낸다고 쳐. 그러면은 자, 이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딱 눈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 근이 존재해 무조건.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근이 없어요. 조금만 더 정확하게. 아, 비슷했어. 근이 아, 조금만 더 정확한. 해가 아니. 조금만 더 정확하게. 태연아, 뭘까? 실근이 존재해. 봐봐, 얘는 지금 안 만나는 구간이 있잖아. 근데 얘는 어쨌든 밑으로 쭉 내려갈 거고 얘는 어쨌든 위로 쭉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X축하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냐? 없어. 안 만나는 경우가 절대 없어. 무조건 한 점에서는 만나. 그 한 점에서 만나면 그건 뭐야? 실근.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이라고. 이 3차 함수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이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3차 함수는,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존재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X축과 한 점에서는 만난다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잘 봐봐. 자, 이 녀석이 만약에 지금 내가 가장 좀 이게 뻔한 내용으로, 얘를 X축이라고 내가 얘를 볼게. 얘를 X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내가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 거고, 얘를 내가 베타라고 할 거고, 얘를 내가 감마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생각을 한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최고 차이의 수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우리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지? 얘랑 얘 넣으면 뭐여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차 함수식을 3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래간만에 보라색 등장. 이거 봐, 엄청 썼잖아. 아이 새끼들. 자,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어떤 식이 돼야 됩니까? 얘를 내가 라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근이니까 식은 어떤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의 식은, 이렇게 돼 있을 때의 식은, 자, A의 X 마이너스 A의 제곱은 0. 요런 녀석이 되겠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지?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얘한테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졌어. X축이. 그럼 얘는 지금 실근 몇 개를 갖는 거야? 실근 2개를 갖는 거지? 왜?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를 갖잖아. 그지? 실근 2개를 갖고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야?
얘가 완전 제곱. 중근이 되는 거예요. 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자, 요거 그대로 써. A를 그대로 갖다 쓰면 A에 나 얘를 라지 A라고 하고 얘를 내가 라지 B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얘는 뭐야? A x-A x-B는 0인데 얘에서 접했잖아. 얘에서 접했으니까 얘에서 중근을 갖는 거잖아.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곱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다 모르는 표정이야, 지금. 알겠니? 잘 이렇게. 얘가 중근이 되고 얘는 지금 실근 그냥 I 하나를 갖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시뻘건색으로. 이번에는 요걸 갈까? 얘랑 어차피 솔직히 얘랑 얘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 요렇게 됐다. 내가 이래서 이거 쓰지 말라고. 차지도 못했어. 헛발질했어 방금. 이게 또 나중에 내가 청소해야 되잖아. 짜증나. 자, 얘랑 얘는 똑같은 거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얘. 이렇게 된 이 녀석은 한 점에서 만난 요 점을 내가 뭐라고 할까? K라고 한번 더 볼게. K라고 더 볼게. 그럼 우리 이 노란색은 어떤 녀석으로 써줄 수 있을까? A x-K는 반드시 있겠지. 이제 이건 반드시 있을 거야. K는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X의 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F라고, 뭐라고 하니? G라고 하자. G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미 실근 하나를 가지고 있어. 무조건 실근 존재한다 그랬잖아. 무조건 실근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돼. 이 식은 어떨까? 이 식이 실근이 가질까 안 가질까? 안 갖는 거야. 실근 여기서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여기서 지금 실근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실근이 절대로 안 나오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판별식 D가 실근 문제네. 근해 판별 문제잖아, 결론적으로.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작은 녀석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 푸는 방식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문제 풀인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게 동일해. 뭐겠어? 인수분해를 해. 그래서 2차식이 나와. 얘네들이 실근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싸움이야, 그냥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차 방정식의 핵심은 인수분해가 핵심이 돼요. 인수분해가.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보면 한꺼번에 바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고 대부분의 경우는 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을 하나만 찾을 수 있을 거야, 조립제법으로. 일단 하나를 찾을 수 있게 될 거고, 그 하나를 찾은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2차식이 되니까 이 2차식을 여러분들이 잘 주물딱주물딱을 해가지고는 얘가 어떻게, 근을 어떻게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을 때 이 문제를 풀이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 자, 얘 봐, 얘. 요거를 일단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얘 전개해가지고 뭐 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만들었죠. 그래서 3차 방정식도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 얘를 정리해가지고 얘랑 계수 비교를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분의 B.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얘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실 거의 3차 방정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되고, 4차 방정식은 방식 자체가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자,
얘가 3차 방정식 1, 그리고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자 일단 아주 쉽게 인수분해. 두 번째는 상반 방정식. 세 번째는 복 2차식.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멀뚱멀뚱 하지 말고 손가락 움직이면서 적어. 자, 그래서 우리 4차 방정식은 적었니? 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야. 세 개의 방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사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뭐 이렇게 메이저하게 나오진 않아요. 3차 방정식 얘는 무조건 나와. 얘는 무조건 나오는데 4차 방정식 같은 거는 조금 나오는 분야들이 자 너무 쉽게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상반 방정식이 되거나 하는데 이 상반 방정식도 사실은 조금 인수분해 쪽에 좀 가까운 문제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잘 나오는 케이스를 거의 못 봤고 만약 나오게 되더라도 이게 얘를 활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게끔 나오는 거지 실제로 얘네를 뭐 어떻게 뭐 인수정리나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풀어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보기차식 나오게 되면은 요 녀석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보기차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얘기해 줄게. 자, 보기차식은 뭐야? 보기차식은 뭐야? 2차식 두 번 된 거. 4차식, 2차식 이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A의 X의 대제곱 플러스 B의 X의 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우리는 복 2차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홀수 차수가 없는 거야. 이런 홀수 차수 3차라든가 1차가 없는 거야. 2차식.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자 X의 제곱을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해주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은 자 A 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뭐야 결론적으로? 얘는 2차 방정식이야. 그지? 2차 방정식을 푸는 형태로 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뭐, 다 똑같은 문제야.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 경우.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 세 번째, 당연히 서로 다른 네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야. 요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주세요. 나오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야, 무조건. 나오면 요거 세 개 중에 하나. 그러면 선생님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려면. 얘 하나는 두 실근, 하나는 두 허근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으로 네 허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인수분해해야죠. 아니에요. 자, 볼게요.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 얘가 지금 t를 치환했잖아. 근데 t는 원래 뭐였냐면 x의 제곱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두 실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뭐 두 개가 나오건 중근을 나오건 허근을 나오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실근 하나, 그러니까 실근이 나왔다고 치자. 실근 하나를 T1이라고 하고, 실근 두 번째 거를 T2라고 한번 내가 더 볼게. 자, 그러면은, X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자, X제곱이 T1이 되거나, 자, X제곱이 T2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그는 T가 아니라 X잖아. 우린 X를 구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X 값은 어떻게 되냐면, 자, X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1. 요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서 만약에 실근이 나오려면 T1, T2가 뭐여야 돼? 양수가 돼야겠죠. 허근이 나오려면 T1, T2가 음수가 나오면 돼. 자, 다 이해했어? 얘가 음수가 나오면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니까 허수잖아. 그지? 얘가 양수면은 루트 안에 양수니까 그냥 실수야. 그렇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족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얘가
일단 얘가 허근을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얘가 허근을 가지면은 안 되죠. 아예 안 돼. 얘가 허근이 돼버려. 그럼 얘네들이 막 다 허근이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허수 안에 허수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는 안 나와.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자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당연히 두 실근을 갖게끔 나옵니다. 두 실근이 되게끔 나올 거야. 자, 만약에 그래서 자, 요런 게 이게 기본으로 이제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되려고 한다면은 자, T1, T2가 양수가 되면 돼요. 만약에 두 실근과 실근 허근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T1은 0보다 크고 T2는 0보다 작으면 돼. 네 허근이 나오려면은 T1과 T2가 전부 다 0보다 작으면 돼. 그렇겠지? 응.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고차 방정식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문제는 자, 오메가 문제예요. 오메가 문제. 얘는 뭐냐면은 자, x의 세제곱이 1인 경우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여기다 적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다 암기를 하고 암기를 하다기보다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일단 확인을 좀 한 상태에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거의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얘는 또 마찬가지로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은 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되니까 자, 이 오메가는 뭐야? 이 녀석을 만족하는 허근이죠. 허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x-1은 실근이야. 실근. 그죠? 실근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나야 돼? 여기에 두 근. 이 녀석을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두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오메가라고 여기를 만족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켤레복소수의 관계고, 실제로 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다른 허근은 무조건 켤레복소수잖아. 서로 켤레복소수의 관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켤레복소수 하나가 이 녀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얘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은 당연히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이거에서 이해해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얘는 또 0이 될 거고. 그지? 또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겠죠. 여기도 이 녀석 만족시킨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여기다가 거기는 안 나와 있어. 나왔니? 안 나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 왜냐면 봐봐, 얘를 1로 넘기면은 얘가 오메가 바가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되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야. 실제로 얘를 만족시키는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근의 공식으로 실제로 풀면 뭐가 나오냐면,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수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오메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풀게끔도 하지만 가끔씩 이 수치를 줄 때가 있어. 이 수치를 줘버리면서 이 문제가 아닌 척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야,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봐봐. 요 녀석 중에 아무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자, 봐봐. 여기다 적어볼게.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했을 때 요 녀석을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게 나온다는 거야. 이 관계가 얘랑 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도 얘가 나오고 얘를 제곱해도 얘가 나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이야.
얘한테서 한 번 더 곱하면 뭐가 돼? 1이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거를 바꿔가지고 어떤 이런 경우도 있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얘처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가 두 근이야, 이 녀석이.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하면은 얘는 1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인 반면에 얘는 1이 돼. 마찬가지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하면은 얘도 1이 되고 오메가의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의 오메가 값은 실제로 뭐가 되냐면은, 자, 2분의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요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요 수치는 이 녀석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이 여기 쭉 5만 가지 지금 적어 놨는데, 이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는 나오게 될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의 고차 방정식 파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다 적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 미지수가 연립 방정식하고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다 쓰려고 거기다 이렇게 다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노트 쓰라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문제들을 한번 딱 풀어보자. 자, 3차 방정식,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세 근이 1,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일단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뭘 구하면 돼?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다 여기다 저 쓰면서 할게. 자, 1번. 우리가 A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A 뭐가 나오니? A가 3이 나오겠네요. A가 3이 나오니까, 자, 세 근이 1, 알파, 베타인데, 얘 봐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 세 개 곱한 거는 뭐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왔죠? 알파 베타 나왔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 것들을 다 틀렸니? 뭐가? 마이너스 3입니다. 3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자, 2번도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거 있으니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2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야. 이때 두 허근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실근이 무조건 하나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 실근을 어떻게 구해야 돼? 실근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실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립제법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조립제법 할 때 얻은 거 상수항의 약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상수항의 약수들을 구해봐.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자, 조립제법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2, 1, 4.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원래 있던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 이런 녀석이 되는 거야. 근데 얘 봐봐. 두근의 합이 플러스고 두근의 합이 플러스고 맞니? 네. 두근의 합도 플러스고 두근의 곱도 플러스잖아. 그지? 근데 3, 3은 9에다가 4, 4, 16이니까 9에서 16 빼면은 허근이죠. 이제 허근을 갖는다는 거야. 얘는 지금 두 허근을 갖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벌써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음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얘가 허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저 녀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걸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저거 어떻게 쉽게 구하죠? 근각에서. 응? 근각에서로. 이거 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해가지고, 그치? 아니지. 그렇게 구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봐봐. 우리 여기다 적어줄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 개수들을 거꾸로 해준 거 x의 제곱 bx 플러스 a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뭐가 되냐면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요게 됩니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나중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요 개수가, 여기 있는 개수가 일로 갔고, 여기 개수가 일로 갔고, 얘 개수가 일로 그대로 온. 그러니까, 개수의 어떤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근의 역수들. 이 원래 녀석의 역수들이 근이 돼.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결국 이건 뭐야? 얘의 개수를 앞뒤로 바꿔볼게.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과 같다는 거야, 얘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4분의 3이 답이 되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 풀이는 진짜 다 알아야 된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봅시다. 3번 우리가 3번 여기 보기차식이니까 보기차식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3번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고 있어 봐줘. 3번 한번 해봐. 자,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요 녀석을 만족시키고 요 녀석을 만족시켜. 일단 사실 여기서는 요것만 활용하는 그런 부름 문제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봐. 준식. 얘는 오메가 세제곱은 결국 1이라는 소리고 얘는 그냥 오메가라는 소리고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틀 수 있고 얘네들 다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근데 얘가 뭐가 돼? 얘 1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5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5에다 8 더해가지고 3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던 제일 첫 번째 그냥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일단 조립제법으로 먼저 해야 돼. 4차, 3차 인수분해 공식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 조립제법으로 여기가 지금 1로 해가지고 나오고 2로 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돼? x-1, x-2 그리고 요 녀석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 녀석도 지금 뭐가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쭉 했더니만은 양수가 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다음 시간에 이때 3, 4차 고차 방정식 문제 더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오히려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특별하게 풀이하는 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는 편이야.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그 문제들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고 그냥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연립방정식 관련한 문제들을 쭉 보면 연립방정식을 엄청나게 막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있지 뭐지? 연립방정식 문제 주어주고 나서 그 해 중에서 해들의 합이 가장 큰 경우, 가장 작은 경우 내지는 그냥 아예 서술형 문제를 해가지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법 몇 가지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좀 어렵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연립방정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어요.